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여기 기수가 29기죠. 네. 그죠? 29기가 수업을 시작한 지 2월 1일 날 그때 우리가 거제도에 수학여행 갔다 오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이 막빠지니까 벌써 이제 3개월 차. 아마 이 기수가 4개월로 풀로 공부하는 기수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은 온리 낙찰반이 있어서 스파레주를 2개월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반 온리 낙찰반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왜 교육생들 스파레주에서 만나면 팟빵 이렇게 방송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어서 방송을 들어보면 교육생들하고 웃고 떠들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방송 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붓하게 여자들끼리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제 옆에 있는 아가씨라고 하면 웃기지? 아가씨라고 불러드릴까요? 우리 선생님. 아니요, 저는 제복 있는 연숙 씨. 제복 있는 연숙 씨. 네. 네. 자, 자기 소개를 한번 들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자기 소개. 네, 저는 강주에 살고 있는 제복 있는 연숙 씨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는 연숙 씨라고 해요. 제가 비타민 C 네, 그런 상큼 발랄한 선생님이다라는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연숙 씨라고 해라. 그리고 강제로. 이제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사실 쌤 하긴 하는데 그냥 호칭 자체를 좀 더 누구씨 하면서 좀 더 다가가기 쉽게 아이들하고 하는 호칭으로 연숙씨라는 형태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제복을 붙인 이유는 뭐예요, 연숙 씨? 네, 그게 저가 이제 그림도 그리지만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참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저의 얼굴을 보더니 제복이 이렇게 생겼다. 네, 그래서 저거 좋은 말이다. 내가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 그게 뭐 옳든 안 그렇든 뭐 그러면 부르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제복 있는 연숙 씨입니다라고 네, 호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제복 있는 연숙 씨로 불려진. 2년 올해 작년에 들었어요. 그래서 2년. 올해 이제 2년 차. 네. 제복 있는 연숙 씨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름 따라서. 네.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학생들을 가리킨다 했는데 네.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초등학교부터 이제 10대 청소년들까지 아이들하고 주로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많아요. 만나는 기회가.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같이 노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조금 삭막하잖아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학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감성이 이제 메말라 있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치여가지고 학교 갔다가 학교 방과 후에 다시 학원을 가서 초등학교부터 오후 5시, 6시, 어떤 데 7시, 8시까지 공부를 한다는데 지금 미술로서 미술이 없다 하면 참 애들이 그 국어 수학 이런 거에 파묻혀 사는데 어떤 그런 공부를 하면서 애들 스트레스가 좀 있어 보여요. 어때요? 초등학생 애들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아이들하고 하지 않고 주로 뭐 하고 놀까 하는 그 이야기 위주로 오면은 하는 애들 되게 형태라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원이라기보다 이런 아이들이 뭔가 다른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어떤 센터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아니면 대안학교 이런 데라든가 아니면 따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들하고 또는 전문가들 뭐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기반으로 활동하는 뭐 기획자, 예술가 뭐 다양한 선생님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만나요. 그래서 학원이라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서 그런
너네들의 문화는 뭐야? 너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너가 너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경험들을 해줄 수 있게 이런 예술과 만나는 형태로 자신을 알아가고 뭐 그런 형태로 아이들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막 고급지게 나오니까 너무 고급졌네. 그러면 그러니까 학원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런 센터 와서 네, 뭐 게임도 하고 편안하게 아이들끼리 네, 뭐 그런 데서 그냥 이제 외부 강사로 나를 이제 초청을 해서 아이들하고 노는 프로그램을 한번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오늘은 뭐 해볼까 뭐 저기 아파트 재활용 거기 가서 뭐 플라스틱 그런 거 주워가지고 만들어볼까? 뭘 만들어볼까 하면 아이들이 뭐 코끼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얼굴도 만들고 뭐 그렇기도 하고 또는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뭐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놀아요. 오, 재밌다. 가리키면서도 재밌겠는데요? 네, 가르치면서도 이제 저희 선생님들하고도 기획을 하면서 이렇게 놀아볼까 저렇게 놀아볼까. 계속 창작 활동이네. 네, 그렇죠. 네. 예술 자체가 창작이니까. 근데 이게 창작 활동이 많이 돼야 애들이 좀 감성도 조금 순수해지고 그다음에 창의력도 발달하고. 네, 근데 이 주제 괜찮나요? 괜찮아, 아주 좋은데? 네. 어쨌든 선생님, 네네네. 제복 있는 연숙 씨, 네, 제보 있는 연수실로서 그러니까 그런 활동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낙서 형태로 그냥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좀 더 쉽게 그림을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그릴 수 있는 형태의 즐거움의 놀이의 하나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글씨보다도 그림 낙서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커가면서 교육이라든가 다른 어떤 외부 시선으로서 이게 제한되어 버리면서 자기의 즐거움 그 놀이를 좀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쓰면 자기 글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자기 그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런 글씨를 쓰듯이 너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라는 걸로 이제 아이들을 그림을 그리죠. 나는 글씨도 못 쓰고 그림도 못 쓰고. 요즘 이사님 그림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니야. 연숙 씨 그림 한 번도 못 봤어. 진짜 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요즘 가끔 대표님이 협사모 방에다가 본인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바이커스 막 이런 거 해서 그래가지고 올려주는 대표님의 그림 솜씨는 어때요? 엄청 잘 그리십니다. 완전 점점 정말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그림에 자기 개성이 묻어나면 그건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대표님 나름만의 몇 장 안 그리셨는데 진짜. 네, 되게 되게 저는 자신의 들고 다니는 어떤 자랑스러운데. 그림을? 그럼 잘 그리는 그림이에요, 대표님? 네, 아주 솜씨가? 잘 그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대표님은 좀 약간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판서를 할 때도 이렇게 사람을 형태 있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나는 사람 하나 그리려고 하면 이것도 못 그리거든. 그치, 잘. 맞아. 근데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있는 것 같아. 어릴 때 미술을 배운 거 아닌가? 모르죠. 어쨌든 우리 제복 있는 연숙 씨는 그런 일을 하시고, 자, 우리 앞에 계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민희영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답지 않게 참 이름이 이쁘세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갖고 가지고 계세요? 부모님 덕분이겠죠. 그러셨구나.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올게 조금 크게 나이가 목소리. 52이고요. 여기 오기 전까지 경매라는 걸 접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방황을 하다가 정말 행운으로 잡은 건지 우리 도기한 협회장님이 운영하시는 대한공경매사 협회로 연이다한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탄에 안 빠졌어. 너무 단순한데? 진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진심이니까 하죠. 근데 이제 네네. 도 대표님 강의가 너무 질이 높아서 받아들이는 초짜가 제가 하기에는 도 대표님 말씀은 이제 협회장님 말씀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 물론 공부를 할 시간적인 여유는 핑계라고 해야 되나?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는데 사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기간에 뛰어오르지는 못하지만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뚝배기처럼 금방 끌어 넘치지 않는 지긋하게 올라가는 갈서 단숨에 저도 빨리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지긋하게 해서 하나씩 잡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그 희영 씨는 현재 아까 52세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돈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핸들을 잡다 보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도 정말 편안하게 모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행운인지 손님들도 너무 점잖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직은 지금 고속버스를 하시는 거죠? 네. 고속버스 지금 횟수로 15년에 우리 이 과장님하고 같이 입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장님이랑 우리 이충정 과장님이 15년에 해패를 접했다듯이 저도 15년도에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년이면 15, 16, 17, 18, 19, 20. 고속버스는 지금 횟수로는 그렇지만은 이제 만 5년 되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버스까지 운전하게 된 거예요? 보통은 뭐 그냥 이렇게 일반인들이 여자분들이 한다 하면은 택시는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관광버스는 고속버스를 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택시는 제가 보기보다는 생각보다는 택시는 겁이 나더라고요. 에? 택시가 달리 겁이 나는 거 손님이 겁이 나서 제가 성별이 이제 여성이다 네네. 보니까 네. 택시는 자격증을 98년도에 내놓고도 겁이 나서 그거는 제가 접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고속버스를 운전할 때 요즘 이제 봄이잖아, 그죠? 막 밥 먹고 나면 식곤증 오고 막 이럴 때 고속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막 장거리를 뛰잖아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하면 거진 5시간 걸릴 텐데 그렇게 뛸 때 그 졸음 운전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피곤한 거를? 그러니까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죠. 그 제일 기본적인 게 프로 정신. 프로 정신은 어디 가더라도 마찬가지. 무슨 직업을 가지더라도 아마 프로 정신이 있으면 잘 해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자기 관리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만의 그 비법이 있어요? 어떤 나의 관리법, 버스? 최대한 쉬는 시간에 휴식을 취해줍니다. 그 누가 뭐 어디 가자고 그러더라도 그 다음날 일을 생각해서는 이제 자기 조절을,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나만이 가는 게 아닌 손님, 고객님들을 모시고 나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고객님들 한 분 한 분은 별거 아니지만은 그 가족분들까지 생각을 하면 장난 아니게 여파가 커지니까 그에 대한 나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내 자기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중입니다. 현재 그 회사에는 이렇게 여자분들 버스 기사분들이 꽤 돼요? 우리 고속버스에서는 3분 계시다가 한 분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지금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네. 회사에? 예. 생각보다 여기 남자들 세계가 되다 보니까 네. 예. 말씀 맞다는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 이제 단시간 어떻게 고속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또 제가 체질에 또 이게 맞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을 갈 때도 있고 의정부를 갈 때도 있고 성남을 갈 때도 있고 그거는 매일매일 다릅니다. 저희들 이제 뭐 단거리부터 그러면은 만약에 집 부산이잖아요. 예. 그죠? 예. 부산인데 만약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거를 늦은 시간에 이제 올라오게 되게 되면 다시 부산으로 복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서 주무시고 다시 막 의정부 어떻게 스케줄을 잡는 건가? 보통 이제 여자들은 집으로 가게끔 해주지 배차 관계를. 예.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왕복이니까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온다 하면 서울서 뭐 의정부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는 코스를 그치. 잡는다는 거예요. 예. 하루에 이제 왔다 갔다 왕복할 예. 수 있도록. 예.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버스 기사분들 막 지방 다니시는 분들은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이럴 때 남자분들은 숙소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아, 실 공간도 이제 여기저기 있으니까 아, 그게 가능한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예, 주로 거진 왕복으로 해가지고
그렇구나. 일종의 이제 회사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휴식 공간도 부족한 데다가 그렇게 않으면 한두 시간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저기 민희영님은 그 버스 기사를 하시면서 혹시 경매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 지금은 제가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정년을 한다든지 제가 이거 사실은 일이 힘이 드니까 경매에 올인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이제 접했는데 생각보다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준비를 조금 더 해가지고 수입이 정착이 되면 안정이 되면은 최대한 이 일을 하면서 겸하면서 해도 되겠기에 아직은 일을 하면서 경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버스 그 운전이 그 뭐라 그래야 돼? 시간이 일반의 직장인들과 비슷한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무 시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일 근무 시간이 다를 뿐더러 저희들 같은 제 같은 경우에는 그날 오후가 돼야만이 일정이 그 다음 날 일정이 나오니까 그게 내가 생각했던 고속버스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저녁에 일찍 좀 마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심야가 있으니까 심야를 하다 보면 막 새벽에 이제 마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말씀드린 자기 관리가 안 되면 프로라는 정신으로 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스케줄이 그 다음에 전날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그 스케줄표를 보는 거예요? 네, 오후에. 거기에다가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님 4월달 제가 3월달 일정을 다 빼놓은 그날 오후에 이사님이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세미나가 언제 잡힌다. 그래서 제가 번복을 하기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아쉽더라고요. 직강을 너무 듣고 싶었는데 인강은 이제 수도 없이 이제 일을 하거나 이러면서 많이 반복해 듣지만 이제 나이가 많다고 하면 안 되지만 뒤돌아서서 많이 잊어버리더라고. 반복 숙달을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반복 숙달 아닌다 하면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평소에 또 쉬는 날에는 밀린 과제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그날은 또 휴식에 들어갑니다. 정말 그 어떤 시간적인 제약을 좀 많이 받으면서 공부하시는구나. 대단하시다. 전에 우리 옛날에 그 버스 기사분이 한 분 또 계시는데 교육생 중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팟빵을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성으로. 가면서 그 팟빵을 들으면서 계속 들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분이 계세요. 지금도 뭐 경매 물건을 여러 건 낙찰받고 최근에도 그 옥션 사이트 만료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또 재가입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는 그 버스 기사인 그 부분 장점인 부분을 10분 활용한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 네,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우리 지금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 경매를 접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18년도에 취득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국리를 하던 중에 때마침 우리 이사님의 경매는 채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게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이사님 말씀에 맞다. 경매라는 게 꼭 나쁜 우리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매라는 거는 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다. 굉장히 안 좋은 편견을 일반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경매를 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이사님이 경매는 채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심금을 울려가지고 와닿아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정말 내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채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아픔을 빨리 잊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다.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치. 열심히 보통 생각보다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경매 낙찰 받으면 되지 입찰 금액
신랑 이제 우리 제 같은 경우에 신랑이 쉽게 이제 시골에서 친구가 경매 낙찰을 받아가지고 얼마 남았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때 좀 공부를 안 했냐고 친구 따라가면서 지식 동량을 좀 해보지 그때는 왜 신랑 그렇게 안 했냐고 이제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래 그때는 나는 그렇게 몰랐다 공부를 해야 될 줄 이제 하면서 제가 이래 옆에서 하는 걸 보니까 아 경매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는 이거 장난 아닌데 그래 그렇게 이사님 말씀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또 도 대표님 그 최선을 다하는 진인사 하시는 그 저기 다디죠 대출을 하면서라든지 예, 이런 거 하면서 50군데 100군데 뭐 대출을 되는 데까지 다 어디든지가 뒤지면 한 군데라도 나온다 다디죠 그 말씀에 그 프로라는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 우리 도기한 대표님이 참 저 프로 정신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저렇게 한우물을 팔면서 이렇게 경매 하나만 잡고도 저렇게 부자가 되셨구나. 나도 조금씩 해가지고 물론 뭐 한꺼번에 딱 몰빵을 하듯이 해가지고 거기에 경매에만 올인했으면 좋겠는데 당장에 입에 풀칠이 바쁘니까 직업도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병행을 서서히 지금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서서히 하면은 정년할 때까지 하게 되면은 조금 몇 개의 건물주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매를 손에 안 놓으면은 부자의 길로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당지 직업의 특성상 시간이 빨리 못 빼니까 좀 더디 갈 뿐이지 토끼와 거북이 생각하시면 돼요. 앞서서 막 뛰어간다고 그래도 거북이가 천천히 꾸준히 가는 거에 못 미치는 것처럼 결국은 거북이가 승리하잖아요. 그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 돼. 근데 경매는 내가 배웠으면 배운 거를 계속 깊이 있게 공부하고 파고 들어가서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간 사람이 성공하고 그 길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경매 한 사람과 한 사람보다 차이가 달라지고 1년 한 사람과 2년 한 사람 차이가 달라지고 이 길을 5년 쭉 간 사람이 달라지고 지난주 그 토요일날 그 12기 우리 그 12기 킨짜님 기수들은 맨날 카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번에 또 모였더라고. 했는데 그때 기수들이 그 얘기를 하던데, 자기네들이 이제 벌써 이제 1년, 2년이 됐는데, 이 길을 5년쯤 지났을 때는 자기들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지 눈에 봐도 다 보인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 현재 물건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계속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가면서도 5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벌써 한 사람은 거기 물건이 벌써 7, 8개 되니까. 지금 우리 여기 29기도 지금 과학자, 우리 연숙 씨는 물건 몇 개예요? 이번 낙찰 받은 거? 1개? 원룸이 3개입니다. 원룸 3개? 네. 오. 경매 몇 개월 배우셨어요? 이 2개월 못 됐을 때 40일 만에. 네. 40일 만에. 한 달 좀 넘어서 지금 그거 잔금 치렀고 이제 그죠? 네, 지난주에 잔금 세입자 맞추는 거 치렀고, 좀 준비하는 거지? 아니 지금 명도 진행 중이고요. 하나만? 네. 나머지 2개는 네, 명도가 되어 있고 빈집? 하나는 빈집이고 하나는 이사 나가신다고 이제 날짜를 잡으셨고 한 집만 이제 명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세입자 맞추는 거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이제 같이 저희 29기 8명이랑 하고 있어서 그때 24개? 네, 그래서 누구는 벌써 이제 홍보 동시에 또 나가고 누구는 또 이제 이것 알아보고 저것 알아보고 각자 이제 알아보는 것들을 다 분리해서 하니까 훨씬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임대 놓는 거? 네,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다 같이 하니까 네, 훨씬 그러니까 이전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함께 하니까 어느 부분은 누군가 딱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딱 누가 또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쭉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 되게 네, 좀 적은 나의 힘이 네, 부담도 그렇고
또 힘도 같이 얻게 되는 것 같고. 임대차 맞추는 거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거야? 진별? 네네네. 그 임대차 일단은 우리가 얼마 이 정도 선에 맞추자. 그리고 최대한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대표 부동산 어떻게 섭외를 뭐 이렇게 조인을 해볼까라고 하다가 일단은 여러 부동산에 다 홍보를 넣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 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무슨 이게 뭐 하나를 대표로 하는 게 어딨어. 그 지역을 다 훑어가지고 아까 이래독 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이래독이야. 우리 지금 노얄 아파트 나도 지금 아까 홀에서 여러분들 좀 물건 조사할 때 나는 홀에서 그 부동산 전화하고 있었거든. 노얄 아파트. 전화하고 내리고 하고 또 단체 문자 딱 이메일 쌌고 문자 받은 자부터 시작해서 어디 부동산에 돈 지금 우리는 부동산 개수가 몇 개인지 알아? 400개야. 요번에 받은 게 400개예요? 부동산, 부동산. 전화. 어떻게 생각해? 당신들은 몇 개야? 네. 10개? 아니 한 개에서 5개로 늘었나? 몇 개? 그러니까 뭐 처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총 8개 이제 회사들이 있으니까 이 8개 아니요. 8개 회사 그러니까 좀 이제 관리까지 생각을 한 거죠. 이 그 공간을 나중에 세입자 맞추면 그 공간 여러 가지 좀 관리도 되는 그런 부동산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좀 뭐 청소라든가 뭐 다른 어떤 것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군데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해놓고 거기에서 쭉 이 회사들한테 연락을 달라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빨리 세입자를 맞추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죠. 그냥 한 군데 몰빵가지고 됐어. 자,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서 경매 공부를 하고 있는 정수영입니다. 네. 나이도 설명해주고. 나이는 이제 60이 넘었는데 이제 60이 넘은 상태에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경매 공부가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재미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부분이 재밌는지 얘기해야지. 처음에는 이거 경매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오래전에 경매를 좀 했었어요, 한 번.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10년, 15년 전인가? 어떻게 이제 부산에 갔다가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제 상가를 보러 갔다가 거기가 경매가 엄청 뭐 800개가 한 번에 나온 게 있었어요. 그 상가인데. 근데 그 부동산에 가서 그 상가를 얻으려고 가다 보니까 이거 경매가 되게 많이 싸게 나왔다. 이걸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값이 너무 싸니까 한 개를 샀어요. 사서 이제 월세를 이렇게 1년 동안 받아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2차, 3차 이게 대림건설인가? 대림인가? 무슨 큰 회사였어요. 거기서 800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요거 괜찮으니까 요거를 잡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싸게 한 7개를 잡았어요. 7개를 잡으면서 월세를 받으니까 1년, 2년 만에 그 투자한 돈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이랬는데 이렇게 협회장님이 가르쳐주는 이런 강의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매를 한번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도 듣고 이렇게 뭐 책도 보고 텔레비에도 한 번씩 무슨 뭐 빌라왕이라든가 뭐 서민갑부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다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한번 거기도 찾아가 보고 몇 군데 찾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마땅히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게 없는데 어느 순간에 2015년도인가 여기 그 수원지사가 생겨서 거기를 이제 처음에 이제 가봤어요. 근데 협회장님의 하는 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가까이에 있으니까 거기서 한 6개월을 이제 알토란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다 보니까 어. 거기서는 이제 그 지사장님이 나이도 어리고 응. 또 이렇게 이제 실력은 그렇게 있지는 않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협회장님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가게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가게를 하면서 이제 팟빵을 처음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아. 듣다 보니까 곽이사님 이야기에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서부터 곽이사님 그 실장님이었었잖아요. 네. 그 강의를 찾아서 들어봤어요. 제 거를요? 네, 처음에 어떤 과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나 뭐 이러면서 아, 이 회사에 어떻게 예, 왔는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곽이사님이 나중에 처음에 이제 뭐 협회장님을 만난 그 과정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 오산 상가도 받으시고 뭐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그걸 귀에다가 꽂고 이제 날마다 이제 그 2011년도인가 12년도서부터 그게 팟빵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엔 진짜 귀가 다 아플 정도로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가게를 하면서 이제 애를 제가 이제 혼자 키웠어요. 혼자 키우면서 이제 가게는 할 수 없이 계속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이제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뭐 자리도 잡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내가 형편이 그렇게 경매에 이렇게 올인할 형편은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희 아저씨가 어느 순간에 한 5천만 원을 이제 퇴직을 하게 됐어요. 직장에. 그러면서 나는 이제 집을 하나 저쪽에다 사놓은 거는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면 내가 뭐 그냥 집에 들어가서 살면 그냥 그 돈이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월세는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 집에도 안 들어가고 저는 월세에 지금 여태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그냥 월세 살지 말고 조그만 걸 하나 사든가 좀 보태서 집을 하나 사든가 뭐 전세로 어디 들어가든가 이러고 살자. 근데 나는 속으로 이제 꿍꿍이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요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이제 경매를 배워야 되는데 그런 돈은 없고 그래서 끙끙끙끙 앓고 있는데 이제 그 집을 얻어라. 그러면서 5천만 원을 그 퇴직한 데서 뚝 떼어가지고 5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깎았을 생각에.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신랑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될까? 그 전에는 막 경매 얘기하면 엄청 싫어라 했거든요. 사기꾼인 줄 알고.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남이 돈 쓰는 거 싫어하고, 뭐 빚내는 거 싫어하고, 막 이러는 성격인데. 그런데 이제 내가 막 며칠 막 끙끙끙끙 앓고 있으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를 데리고 이제 우리 이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나 경매를 한번 배우고 싶은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가 볼게. 그러니까 그날은 허락을 하더라고요. 갔다 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갔다 와 봐.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날 갔다가 가기 전날 잠이 안 왔어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랑이 그만큼 허락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제 친구랑 가서 이제 이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제 뭐 마음에 벌써 결정을 다 하고 간 거기 때문에 그날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도와줘요. 이제 남편이. 예, 왜냐면. 지금은 뭐라 하냐면 완전 고시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저보고. 흐뭇하게 여기는구나. 응, 이제 완전, 그리고 또 뭐 경매를 한다고 뭐 다른 뭐 조금 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성격에 뭘 하나 파고들면 나도 이제 끝까지 이렇게 보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또 이제 밥 차려주고 나면 12시, 1시까지 또 화상하지, 또 낮에는 또 저 일해도 간다고 또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하니까 진짜 해는 거 같은 거예요. 옆에서 네,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도와줘요. 이번에 또 그 낙찰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뭐 청소하고 전기 뭐 이런 것까지 다 봐주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하게 되면 이제 많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남편 모시고 우리 몇 개죠? 우리
요번에 그 공매로 8명이 받은 거 3개씩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자기도 3개인 거예요? 예, 예, 예. 그 남편한테 딱 집을 3개 가서 예. 보여주니까 남편의 반응은? 저희 신랑도 이제 올해까지만 일을 하면 이제 태숙 씨처럼 우리 저기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을 하는데 이제 1년이면 끝나요. 이제 경매가 경매가 아니라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 가까이 가요. 1년에 뭐 2-3개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욕심 안 부리고 우리 이렇게 해서 월세라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 이제 많이 도와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수영 씨 그 낙찰받은 공매물건 3건 네네. 어쨌든 29기가 같이 공부해서 24개를 이게 40일 만에 받았다고 그랬죠? 공부 시작한 지. 그 연숙 씨 이물건 낙찰 받을 때 경매가 뭔지는 알고서 한 상태에서 낙찰을 받은 거야? 아니면 경매를 아무것도 모르고 협회 와서 경매를 배워가지고 40일 만에 한 거예요? 경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단어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알고 이제 막 찾아봐서 여기를 오게 된 거죠. 근데 내 주변에 보면 사실 이제 저희 오빠도 공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모니터 보고 온비드에서? 네네. 그래서 우리 오빠 때문에 온비드라는 게 있는 건 알고 공매는 알고 있었는데 경매는 또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또 친한 친구가 경매로 뭐 집을 아파트 이제 엄마 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친구는 근데 이렇게 부동산인가 뭐 이렇게 다른 거 뭐 통해 가지고 해서 컨설팅 받았구나. 뭐 컨설팅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낙찰 가격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네. 그때는 몰랐지? 좋은 가격 받았는데. 네, 그때는 그냥 뭐 그냥 경매로 그냥 아파트를 하나 이랬을 거 받았구나. 아니야.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경매를 그냥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전부터 사실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었으나 제가 하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봉사활동이지. 일종의. 네, 좀 그런 형태이긴 하죠. 네. 그래서 뭔가 사업은 하고 싶은데 뭔가 사업을 하려면 큰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막 사업을 뭐 알아보면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시작하느냐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경매라는 걸 이제 조금씩 알게 됐는데 이게 바로 국가에서 80% 정도까지 가까이 이렇게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지렛대 효과. 알고 나서부터는 이전에는 내 것이 아니어도 내 것처럼 쓰면 돼라는 주의였는데 지금은 내가 쓰지 않아도 내 것이면 내 것이어도 내가 쓰지 않아도 돼라는 좀 주의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랬구나. 어쨌든 이게 배운 지 어쨌든 40일 만에 그 공매로 같이 막 스터디 해가지고 낙찰 받은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 보여주니까 되게 고마워하고 이게 이 공매 물건이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전세나 월세를 뺀다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감정가가 싸게 잡혀가지고 조금 대출이 조금 많이 안 나왔어요. 한 80%? 80% 나왔기 때문에 한 80%면 다 잘 나온 거지. 보통 80% 80 나오는 건 잘 나온 거야. 네, 80% 나와가지고 뭐 보증금 빼고 하면 한 1,000만 원 들어가나? 1,000만 원, 1,500원? 1,500 들어가나? 그렇게 해서 한 월세 뭐 다 빼면 한 90만 원 나오죠. 아, 세 개에서 예. 이자 빼고 90만 원을 번다는 거야? 아니죠. 이자는 한 30만 원대 하면 60만 원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요? 잘 수연이가 이렇게 저랑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75% 정도 75%? 더 나왔고 총 투자 비용은 그러니까 이제 순 투자 비용은 나중에 이제
회수가 되면 전 1,500 정도가 그러니까 들어가고요. 회수가 되면 보증금 들어온 게 회수가 네, 안 그렇고는 이제 좀 3천이 좀 넘는 지금 지금 금액이 현재는 그렇고, 현재는 들어가 보증금 있는 회수하게 상태고. 되면 보증금을 회수하면 1,500 정도가 들어가고 월수 이제 이자 빼고는 한 70 정도가 남는 셈. 월 70만 원의 네, 네. 수입이 오 네. 장난 아니다. 어차피 그것도 앞으로 향후 지금 감정가가 잘못 잡혀져 있는 거고 또 어차피 이거는 또 세차익이 또 생길 거고 시세 대비 좀 낮게 샀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세를 목표로 든 게 아니라 월세. 월세 수익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어. 시세 차익보다는 월세로 길게 갈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한 물건이에요. 어쨌든 보증금은 그게 1,500까지 1,500만 원만 남겨놓고 투자금 순투자금이 그러면은 보증금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최대 낮춤 보증금이 그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요, 좀 더 이제 높이면 사실 순투자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게 세팅이 가능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세입자를 잘 만났을 경우에 네,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지. 네네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장 안전빵으로 해가지고 그냥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가격을 갖다가 설정했을 때 최소 내 투자금이 1,500인 거고 그거가 최소 낮은 가격에 해놓은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액이 다 회수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네. 그러면 월세 수익만 70, 60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네. 네. 언제 이렇게 월세 수익을 들어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제복 있는 연숙 씨. 지금까지 전혀 없습니다. 월세만 냈어? 네, 저는 사실 월세도 아까워서 전세로 살다가 네, 이제 완전 전환이 됐죠. 그렇구나. 네. 자,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월세가 들어온다는 게 참 이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돈이 안 나가는 것도 좋지만, 전세도 있으면서 월세 안 나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월세를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이 기분이 더 좋아.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수입 외에, 그죠? 내가 어떤 급여는 내가 벌어들이는 월 수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거기서 하고 나면은 돈이 별로 어떤 데는 좀 안 남아가지고, 그냥 뭐 해도 남는 게 없고 막 이러는데, 별 외로 이렇게 매달 따박따박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이 월세를 받는다는 거는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다? 근데 월세를 내는 사람은 한 달의 월세가 뭘 그렇게 빨리 가가지고 월세를 내야 되는지 생각이 드는 거고, 받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난 내일 모레 월세 들어오면 이 돈 어떻게 써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이게 이치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주는 것보다는 받는 쪽이 좋지. 그때 우리가 연숙 씨 얘기했었을 때, 연숙 씨가 그 아까 아이들 데리고 하는 어떤 그 그림 그리는 이런 쪽도 상가 같은 경우도 이제 사가지고, 넓게 낙찰받아서, 다양하게 꼭 상가만 아니어도 요즘은 막 창고처럼 해가지고 막 그림 그리는 것도 있던데, 저렴하게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이야기 방금 전에 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월세가 이렇게 자주 들어온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거 같은 경우, 특히 저의 직업군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들쭉날쭉이에요. 없을 땐 없고, 있으면 조금 있다가 아껴 쓰다가 네, 다시 또 막 일을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불안정한 이런 환경 안에서 진짜 이제 경매는 안정적인 어떤 수익을 기반으로 깔고 활동할 수 있는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런 공간에 대한 것을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든 아니면 1층 건물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건물이든 창고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인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근데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이 될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가 좀 더 계속 많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작년부터 아이들하고 만날 때도 얘들아, 금융에 대한 우리 시장을 열어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은행도 만들어 보고 네, 그런 거를 아이들하고 작년에 좀 시도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안 되더라고. 아이들은 은행 금융에 대한 어떤 시스템보다 판매하는 거에 더 재미를 붙이는 형태라서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은행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뭐 이자 이런 것들을 조금 그걸 알려주면서 이런 게 돈이 흐름이 이렇게 시장에서 돌아간다라는 걸 좀 알려주려고 장을 열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그 작년엔 잘 안 되는데 계속 좀 이거를 네, 조금씩 고쳐나가서 해볼 생각이에요. 아니 뭐 그 그림 아니 그 뭐 만들고 한다 했잖아. 재활용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판매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 돈을 가지고 뭐 기부를 하는 노인들한테 뭐 복지 이렇게 뭐 쌀 사고 뭐 이렇게 몇만 원이라도 뭐 하면서 이런 기분 해보면 애들이 또 어떤 그런 가치도 좋을 것 같다 생각도 딱 드네. 네, 그런 형태로 활동하는 작가 팀들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바닷가 쓰레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네,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어서 시장에서 이런 프리마켓 같은 데서 가가지고 팔고 그런 활동을 했던 팀들도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대출을 받게 해서 그 대출로 재료를 사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재료를 사서 그걸 판매해서 대출금을 갚고 수익금을 이제 네, 다시 그걸로 또 뭔가를 할 수 있다. 네, 그거를 좀 그거를 그거를 해보려고 아이들하고 했었는데 네, 좀 실패했습니다. 처음. 야, 어쨌든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창의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있어. 내가 언젠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프리데이 때 나는 돈을 벌고 싶어. 잘 살고 싶어. 근데 내가 가는 게 공부 외에는 없잖아. 우리가 다 공부만 하라 하니까. 근데 돈 버는 방법을 부모가 따로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니까 나도 내 새끼한테 공부하라 소리만 해. 내가 들은 게 그거잖아.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가고 또 성공하고 직장 다녀야지. 내가 아는 한계가 폭이 손 한 뼘도 안 되다 보니까 그 한 뼘만 가리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려줄 수 있는 유산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열심히 살자. 온 가족 화이팅! 이러고 사는 거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한 거지. 돈을 벌 수 있는 거 어떻게 해도 돈을 번다. 지금 연숙 씨가 애기들한테 해주는 거는 진짜 공부야. 부모 대신. 근데 그걸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이 자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못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돈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를 안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생산하는 능력 뭐 이런 걸 좀 하면 참 좋은 거지. 우리가 그 못 배웠기 때문에 이 늦은 나이에 인제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경매를 내가 배워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나는 사실은 좀 우리 아들을 이쪽 길로 지금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지도 이제 뭐 힘들지 내 경매를 하려고 이제 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돈 지가 막 힘들으니까 엄마 나 얼마 좀 해줘 이래가지고 또 빼먹어. 그 돈에서 또 2천만 원을 또 해줬거든요. 5천에서? 예, 아니 5천에서 말고 이제 좀 있는 돈에서 그래서 지가 막 일어서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하면서 좀 여유가 되면은 엄마 이거 하는 거로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니까 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지금 자기가 자리 좀 잡아야 되고 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진짜 자식한테는 이거는 진짜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거는 돈 버는 방법을 재테크하는 방법을 필수로 가르쳐야 돼. 어쨌든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 법원 경매라는 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무너진 사람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게 이게 수렁이거든. 경매당한 입장에서는 이게 수렁이야. 이 수렁의 끈을 끊어줘야 되는 게 그게 낙찰이야. 근데 이제
모두 다 모르니까. 그치. 경매를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의 집을 뺏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도덕심을 거기서 발휘하고 있고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투자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고, 또 경매 당하는 입장에서 내 집을 갖다가 막 감추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숨어 있으려고만 하는, 이것도 문제인 거지. 그 경매 당하는 입장에서는 1단계 집 청소를 한다. 내 만약에 살고 있다 하면 창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집을 안내해 줘야 돼. 이 집은 어쩌고죠 저쩌고요. 이 집은 최대한 1차에서 최대한 1차에서 많은 분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고가 입자를 보게 하는 전략을 써야 돼. 그렇게 해야 내 되는데. 집에 호가를 막 올려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자기 집에 호가를 올리는 게 자기 집에 호가를 다운시키지. 그치. 감추고 안 좋게 포장하고 여기가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강의 때 그 이야기 하시던데 안 걸렸으면 하고. 아니 내가 나갈 얘기했잖아. 곳이 없으면. 그래서 나도 내 집이 이제 경매 당했잖아. 가니까 일단 쪼그라들어갖고 무서운 거야. 집 주위에 발자국 소리만 나도 막 간이 떨려. 내 성격에 그렇게 생겼냐고. 그런데 내가 그러더라니까. 그러면서 창문을 다 닫아. 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낮이지만 빈집이에요? 이거지. 사람들이 낮에 올 거 아니야. 그지? 닫아놓고 계단에 발소리가 나면은 TV 보던 거를 볼륨을 줄여.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혹시 현관문에 기대고 들을까봐. 그러고 나도 지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유찰이 딱 되니까 아싸? 아싸? 내 이랬다니까. 몇 개월 더 살 수 있겠네? 얼마나 미련해. 1단계만 본 거잖아. 그 집이 1차에 낙찰됐으면은 집 낙찰되고 은행빚 갚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야. 2차로 가면 남는 게 없는 걸 자꾸 쪼그라드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숨은 거지. 그러고 나서 2차가 또 유찰이 되니까 처음에는 아싸 하다가 2, 3일 지나니까 이러다가 빚만 남고 집 날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문득 드는 거야. 집 경매 당했으니까 누군가 살 거 아니야. 그래도 3차까지 가면은 이제 더 떨어진다는 건 알으니까 이거 집 날라가고 빚은 빚대로 남고 그렇다고 채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이제 그때서 화들짝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지. 내 집을 낙찰받게. 채무자 입장에서도 전부 다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이사님 말씀 맞다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쵸. 알았으면 이사님 말씀처럼 홍보를 하고 내 집 사가세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대접했을 텐데 접대를 했을 차 한 잔 텐데. 마시고 그치. 이게 어떤 이런 점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 여기 개발지역이고 그치. 고치고 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압박을 그걸 쳐가지고. 모르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더 나갈 곳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있어야지. 예, 정말 그거는 안 당해. 물론 나는 안 당해봤지만 그 마음은 진짜 심정이 없는 입장에서의 마음은 알 것 같아. 예. 근데 그것도 경매 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인 거고 모르는 무지인 거고 무지지. 경매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어려워진 사람을 집을 뺏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정화되어 있는 게 TV 드라마에서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막 쫓아나고 엄마 울고 아빠 울고 막 여보 어떡해 막 우리 어떻게 살아 막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아픈 그런 것만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색안경인 거지.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경매당했나 자네도? 네, 저희 집이 네, 저희 10대 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 정도이거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몇 날 며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고민 엄청 하시고 하고 나서 경매로 다 집이 날아가고 그랬구나. 네. 그게 생각이 이제 나네. 그때는 그냥 몰랐어. 그냥 이사한다 하고 그냥 아파트로 그냥 이사를. 부모님이 그 정도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 그 부모 마음이 또. 그치. 자식들한테는 이런 아픔을 안 보여주고 싶었어. 아유 또 울어. 그런 생각이. 근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모도 그게 뭐 살다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지.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게 경매를 당해봤기 때문에 이 경매 진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사님은 진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진짜 진심이 느껴져요. 정말요? 그거를 이사님이 겪은 거를 이렇게 항상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진심으로 느껴진다니까. 그런데 이사님을 뵈면은 정말 그랬었나? 진짜 지어낸 얘기가 아닐까? 뷰티가 흐르는데 얼굴에 경매당은 어때? 뭐지? 가끔 있었을까? 항상 긍정적이고 그냥 웃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 생각을 많이들 해. 뭐 경매당한 거 맞아? 아니,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대표님 말씀 맞다나 왜 기티 나는 얼굴 저 부자 저기 우리 박 과장님 카드가 들은 것 부자 카드가 들은 것처럼 이마가 참 복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시듯이 우리 대표님이 우리 이사님도 경매를 당했나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와 하시더라고. 나 수도요금도 못 냈어. 돈이 없어갖고. 한 달 수도요금 내면 그 다음날 전기 끊기고 이제 전기가 3개월 밀려서 끊기잖아. 그러면 전기 끊기면 이제 전기값 내. 그럼 또 수도는 밀리지.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또 가스가 이제 간당간당해. 가스 가면 다시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가스 끊기고 의료보험료는 그냥 이거는 병원 안 가면 되지. 이거는 이제 배째난식인 거고. 세 가지 공과금 내야 일단 집구석이 굴러가니까. 아니 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렇게 웃으시면서 하니까 그게 진짜인가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진심이 느껴져요. 지금 우리 연숙 씨가 얘기했었을 때 그 대학생이었다고 했잖아. 우리 딸이 지금 둘째 지금 카페에 있는 애 둘째 딸이 걔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스가 끊긴 거야. 따뜻한 물이 안 나오잖아. 약간 이때쯤인 것 같아. 여름으로 이제 머리를 이제 물 데워서 감아야 되는데 못 감는 거야. 그래서 썬버너에다가 이렇게 물 데워가지고 머리 감고 이렇게 이제 갔어. 학교를. 우리 애들도. 근데 어쨌든 경매는 서로를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경매를 당했다는 거는 결국은 뭔가가 서로의 계약 관계에서 아픔이긴 하지만 뭔가가 약속 이행을 못한 거잖아. 그지? 은행 이자들든 뭐든 뭔가가 채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고 이 채무 관계가 정리가 돼야지만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그 경매를 공부하는 낙찰자 입장에서 이게 이제 그거를 해주는 거지. 굉장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돌이켜 보면은 고마운 거야. 고마운 거. 그렇지. 고마운 건데 되려 최고가 매수인이 얼마나 고마운. 그치. 최고가 매수인 이제 따따봉에 이제 밥 사줘야 돼. 말 그대로 진짜야. 근데 그거를 거기까지 모르니까 그런 거고. 지금 요렇게 경매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고. 맞아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나를 공부가 많이 돼요.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자든 뭐 채권자든 뭔가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경매 공부가 필요하지. 어떻게 좀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 연숙 씨는? 네, 물론이죠. 전혀 이런 새 들 때도 전혀 뭘 봐야 된다 그런 거 확정일자도 모르고. 네, 전혀 아니 확정 일자까지는 알았어요. 알았어? 네, 네, 그것까지 알았는데 그것까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등기부 등본을 뭘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건 전혀 몰랐죠. 그냥 아무튼 그냥 확정 일자만 잘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고 확정 일자는 이제 나중에 배당받는 순위일 뿐이지. 네, 그게 뭐 보증을 해주는 그건 아닌데. 네. 아무튼 전입이지. 네. 일단은 빨리 전입해야 되고. 네. 이 경매를 하면서 그런 전입 일자가 왜 중요한지랑 확정 일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렇지. 참 인생은 알 수가 없어. 결국은 경매 공부를 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길은 당연한 거고 무조건 가야 되고. 우리 참 이제 경매 얘기 이제 그만하고 우리 화상 하는데 우리 연숙 씨 광주인데 화상에
서울에서 우리가 본사가 서울에 보니 옛날에는 다 서울로 왔었거든. 아니면 아산의 교육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었다고. 지금은 화상으로 하니까는 화상의 장점, 요 화상의 장점이 우리는 작년부터 했는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날리면서 지금 학교마다 다 화상 도입하고 있는데 이거 앞서가는 대한공경매사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선생님 입장 말고 제가 여기에 등록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잘 뭔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가 네, 많았기 때문에 오지 않고 잘 할 수 있을까. 혼자 돼야 잘할 수 있을까. 좀 그 걱정이 컸어요. 뭐냐면 항상 저의 게으름을 알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간이라든가 사람들과 어떤 약속하에 뭔가를 하면 그래도 좀 움직이면서 하는 활동을 하는데 혼자 하면 마냥 게을러지는 기가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있었어요. 이거 화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네, 네. 얼굴을 봐도 안 되는데. 그지? 네, 그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 과정 자체가 계속 훈련하는 어떤 과정 안에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화상을 통해서 뭔가 항상 열려 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는 처음에는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지? 뭔지 그래서 좀 어렵긴 했는데 그냥 무작정 이제 그 시간만큼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오늘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런 나중에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계속 어쨌거나 계속 계속 생각을 유지하게 되고 하루의 마감을 화상으로 하면서 경매 이야기로 딱 마무리하게 되는 뭐 그런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경매 공부로 마무리를 한다. 정말 보람차고 뜻있는 일입니다. 네. 그럼 화상의 장점을 진짜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면 그렇게 좀 알찬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화상의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훈련을 내가 열심히 못했더라도 화상을 하면서 또 알게 이렇게 이것저것 동기들이 여러 가지 또 막 뭘 알아내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오늘 하루 내가 막 못했어도 화상에 들어가면 그래도 뭐 하나라도 또 내가 주워 듣는 게 기동량 생기더라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공매를 얼결에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진짜 경매 공부를 하면서 공매를 이렇게 받으니까 진짜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이제 그 동기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진짜 많이 됐어요. 이번에. 근데 어쨌든 지금 화상이 없었으면은 홍콩에 있는 은비 씨는 그냥 그냥 감떨어지기만을 바라야 되는데 보면은 뭐 화상에 대표님 들어갈 때 보면은 홍콩에서 참여해가지고 뭐 열심히 막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막 질문하고 이럴 때 이게 결국은 진짜 화상이 대박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공매 입찰 봐가지고 낙찰을 받지. 그죠? 그렇죠. 화상이 아니었으면 저는 부산에서 엄두를 안 냈겠죠. 그렇지. 네. 맞아. 그렇죠. 화상이라는 게 참 대박인 거고. 이번에 우리가 거제도에서 1박 2일 하면서 참 얼굴 보니까 처음에는 참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끼리끼리 잘 다니대. 매일 맞지 않습니까? 예, 한 달 전부터 이제 우리 1월달 12월 말부터 그래도 이래 행아웃을 해가 시작을 해가지고 1월달부터 이제 1월 말부터 나와가지고 매일 보니까 저는 사실 이사님 얼굴도 대표님 얼굴도 협회 가족분들 얼굴 낯설지는 않지 우리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동영상을 보고 이제 오니까 수업도 그렇고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미리 사전 공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사님은 우리 교육생들이 조금 낯설지 않을까. 저희들 동기들은 매일 보니까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언니 어제 봤는데 오늘 또 보네 그런 느낌. 형제 같으지. 네. 어떤 모 선배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보다 더 자주 보고 장시간을 보고 하는데. 예. 화상 하루 안 열리면은 아씨 오늘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어 혹시? 예, 얼마 전에 정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고 끄고 나왔어. 한참 뒤에 다시 들어가 봤다. 다시 들어갔더니만 진희 씨 혼자 있는 거야.
진희 씨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무도 없네.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계속 참석을 못하니까 우리 안방마님 언니도 없지, 수영 언니도 없지. 이상하다. 왜 없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늦은 시간에 이제 한 분, 두 분 들어오시더라고. 늦게라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또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공부하고 쓸데없는 또 얘기 푸념거리를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이제 배울 거라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열정을 보고 제가 좀 더 많이 배웁니다. 어쨌든 우리 29기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거진 낙찰이 우리 종환 씨도 낙찰 받고 몇 명 못 받은 거야? 4-5명? 네 다섯 명? 태숙 씨, 응. 용환 씨, 응. 병렬 씨, 응. 그다음에 또 누구지? 우리 학습부장님? 진우하고 어. 그렇게인가? 인효 씨? 다섯 분. 5명.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진우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다 학습부장에서 막 열심히 피드백해주고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또 그렇게 낙찰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또 온리 낙찰반에 그 다음 단계. 여기 온리 낙찰반에는 지금 보니까 7기도 있어. 7기. 소금쟁이. 그러니까 PT 했던 사람이 어제 들어오셨더라고요. 우리 갑선 씨, 언제적 갑선 씨인지 모르겠어, 미선 씨하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초창기 멤버야. 너무 부럽다. 2015년도 이렇게 이렇게. 화상하는 게 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낙찰 받으셨어요? 물어보니까 낙찰도 아직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부럽다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이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다 하면서 그 부러워하시더라고. 이제 그 당시는 이 대표님이 실무를 스스로 학습적으로 키웠었거든. 스스로 공부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을 해라. 이 방식이었었거든. 안 그러면 주는 방식은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모여라 해서 했던 게 이제 그 스파레주인 거고, 혼자서 도저히 못하는 거야. 모여, 내가 가르쳐 줄게 해서 스파레주가 된 건데, 초창기 멤버이다 보니까 이렇게 토론 방식이 아니고 만날 수가 없잖아. 주말에 만나고 각자 집에 가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있다가 다시 또 주말에 만나고 이러던 시절의 교육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배우는 사람들보다는 처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때도 6박 7일 했다면서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 받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일정을 빼서 올려가면 엄청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화상이라는 걸 통해서 같이 스터디하고 같이 공동으로 막 화상 토론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같이 내가 오늘 하루 공부 못했어도 동기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나눠주니까 내가 아까 쫓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아까 연숙 씨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시절에는 그게 없었지. 계속 진화된 거지. 그러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어제 그 화상방에 이렇게 나도 내가 목요일 날인가 내가 들어간다 했었잖아. 언니 낙찰반에. 근데 화상을 받으면 못 들어와가지고 이제 옛날 사람들이다 보니까 못 들어와가지고 안 열려요, 못 들어가요 이러면서 이 보니까 화상방에 뭐 그룹 통화하고 어떻게 들어오라고 막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다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그때 들어가야 되겠다. 나 그날 안 들어가서 그지? 못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지금 29기에 나이가 더 많지만 29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 화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내 화면 발표하고 막 엄청 똑똑해진 거야. 본인의 의지가 강해야지. 본인의 의지가 안 강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예. 자, 그럼 방송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내가 올해 지금 29기가 조금 이제 마무리 될 텐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향후 목적을 이루겠다. 어떤 다짐 같은 거? 우리 연숙 씨 한마디? 향후 목표요? 아니 뭐 2020년도 올해? 수영 언니부터. 우리 수영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공매를 이렇게 얼결에 이렇게 동기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결에 받았는데 이제 내 공부를 이제 진짜 내 공부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지하게 다시 한번 이제 일회독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내 우량 물건을 찾아가면서 이제 한 개, 두 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해서 우량 물건을 찾아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수현 씨 생각하니까 그 친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른 데 등록했던 친구. 지금 거기에서 아직도 못 봐. 저기 낙찰도 못 받고 교육은 끝났는데 그냥 낙찰도 못 받고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스터디 모임이 활성화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는 전혀 여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가지고 교육하는 게 이제 가까이서 수영 씨. 교육하는 게 우리 시스템하고 너무 틀려가지고 낙찰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가서는 많이 이제 낙찰을 받으려고 저기 가기는 하는데 열심히 학원으로 예, 가긴 해. 하긴 하는데 낙찰을 못 받더라고요. 우리는 학원으로 안 오잖아. 화상으로 가시.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못 만나는가 보던데 거기는요. 선생님도 그 끝날 때까지 선생님을 못 봤다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밑에서 애기들이 실력 없는 애들이 중간에서 또 가르쳐. 그런 데서 뭘 배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 지금 대표님한테 배워도 못 쫓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이제 인문 지식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바르게 배워야지. 그래요, 맞아요. 예, 대한공경인사협회에 우리 도기한 협회장님한테 바르게 스파르타식으로. 그 친구분 안타깝다. 그지? 우리 자기는 올해 20년 목표. 20년 목표는 이 스파레주 경매를 시작한 걸로 굉장히 큰 목표를 달성한 셈이고 다음에는 이제 한 건 한 건 낙찰받아서 많은 건물주가 되어서 예,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어차피 자기는 그 의지가 좀 강한 편이니까 잠시 직업 때문에 못 쫓아오는 것 뿐인 거고 그때도 또 동기들의 힘을 빌려요. 물건을 골라놓고 조사 좀 해달라. 난 나대로 또 조사하고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좀 하면은 또 동기들도 또 막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네. 오케이. 우리 마지막으로 연숙 씨. 네,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함께하면서 이렇게 낙찰을 받았잖아요. 동기들 덕분에. 근데 저도 내 스스로 뭔가 이번에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스스로 다 이렇게 혼자 이 과정을 조금 익혀보는 형태로 낙찰을 받아보는 게 올해 일단 목표고 하나 이상. 그러니까 하나는 일단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네, 하나 이상, 2개 이상 이렇게 점점 네, 아무튼 올해 안에 몇 개 더 받는 거를 목표로 좀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 친구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더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게 이런 부자 마인드를 가진 후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연숙 씨랑 같이 상담했던 후배는 요거 낙찰 받은 거 얘기해 줬어요? 아니 근데 그 후배는 자주 연락하는 후배가 아니어가지고 그랬구나. 네. 연락을 안 했고 그냥 주위에만 자주 만나는 사람들한테만 지금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반응은 어때요? 반응은 나 이렇게 건물 좀 이제 일단 부러워하는 눈으로 반짝반짝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를 되게 궁금해하니까 이런 이제 부자 마인드부터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매라는 거 그리고 경매를 통해야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좀 더 알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독립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모르고 산다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법에서 정한 어떤 우리의 주거적인 삶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알아야 하고 거기 안에서 내 주권을 어느 정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거가 모든 게 다 경매 시스템 안에 다 이렇게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경매를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매를 알면 우리나라 사회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시스템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 자본에서부터 법률, 네, 모든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것들. 네,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아무튼 올해의 목표는 내 스스로 이런 거를 전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 이상 물건, 2개 이상 물건을 네, 낙찰 받는 거. 분명히 될 거예요. 대표님한테 배운 이 실무가 엄청, 그러니까 대표님이 가르쳐준 실무는 큰 그림이야. 고기 잡는 법,
그죠? 그치만은 고기를 잡으려고 내가 뭐 짐을 챙기고 구멍이 나면 그물코를 깨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것저것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그물이 고기 잡는 법이 조그마한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큰 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많이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갈고 닦아야지. 그 갈고 닦는 게 막 이래독인 거고 물건을 조사하는 능력이고 조사한 걸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이고 그죠? 구멍 뻥뻥 뚫리지 않게 조사, 뭐 크로스 체크 하면 이게 실력이거든. 그러니까 조사하고 분석하고 분석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 조사는 막 어떻게든지 막 모집해서 오는데 이게 쓰레기 오정보 이런 것들을 분류해내는 이 능력 내가 판단이 안 되니까 분류도 못해 쟁여놓기는 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많거든. 분석하는 능력 분석했으면 이 분석한 거를 얼마를 써야 되는지 그죠? 우리가 수인표를 짜서 얼마 들어가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이자내고 나한테 하면서 어떤 시뮬레이션 이거를 전세를 뺐을 때 월세를 뺐을 때 특히 다가구 같은 달랑 하나 같으면은 전월세뿐이 없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는 방이 막 15개 20개 막 이렇다 이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막 조율을 해서 수인표를 막 그 여러 가지 막 경우의 수를 둬서 만들어 보고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이 딱 나오면 내가 얼마를 써야 되겠다는 어떤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명도 낙찰받고 뭐 이렇게 전월세 내고 하는 일련의 이 과정이 대표님한테 배운 게 엄청난 실무이니까 배운 실무를 내가 갈고 닦는 건 이제 내 실력이지 또. 그죠? 협회장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숙제를 내주시고 이러는 게 우리의 다 실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진짜 내 공부다 생각하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량 물건도 찾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 거를 만들어야죠. 경매를 하면서.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님 맨날 얘기하잖아. 부동산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거. 근데 그거는 물건을 많이 봐야지만 가능한 게 1회독이죠. 우리 선배들 보면 1회독, 2회독, 3회독 했네, 4회독 했네. 대단하잖아. 막 공부를 갖다가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탔으니 부자가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새길로만 안 가면 됩니다. 오늘의 구호는 새길로 가지 말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29기 새길로 가지 말고 부자 되세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